창당 이래 최저 지지율,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 대표 정말 굴욕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.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쌓여 있죠.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, 그리고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등판설로 인해서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, 이런 보도가 또 이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공천을 주자니 논란일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다고 배제하자니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 대체자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,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네, 최근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 지역 선거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보선이 예상되는 지역인데요. 정 전 실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박 의원에게 득표율 2.2%포인트 차로 낙선했지만 충남에서만 5선을 지는 거물급 인사입니다. 최근 정 전 실장이 지역군의 공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모습을 드러내자 정가에서는 보선 출마를 위한 예열에 들어간 거 아니냐,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 정 전 의원 측은 지역과 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. 저희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요, 정치권에서는 이 정진석 전 실장의 경력만으로도 충남 공주, 부여, 청양 선거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,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정 전 실장의 선친이시죠, 고 정성모 전 의원이 충남 논산 공주 선거구에서 내리 6선을 또 했습니다. 그리고 공주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의 고향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나의 고향이다, 이렇게 내세웠던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정서와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지역만의 나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표 가능성에 대한 그런 관측도 있다 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심이 될 수밖에 없다, 지금 이겁니다. 정 전 실장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이용 전 의원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보선이 치러질 경기 하남갑에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. 이 전 의원 역시 경쟁력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요. 이 전 의원은 루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봅슬레이, 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뒤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고요. 또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하남 갑에 출마해 스포츠 출신다운 저돌적인 면모로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추미애 의원에게 단 1,199표 차로 석패했습니다. 하지만 이 정진석 전 실장과 이용 전 의원 모두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한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앞선 선거를 통해서 이 후보 경쟁력이 일정 부분 검증된 이들을 등판시켜서 지역구를 탈환해 오길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지만 자칫 의석 한 개를 얻으려다 이 지방선거와 다른 국회의원 재보선 판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, 이런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. 최 의원님, 이게 윤석열 정부 측의 인사들이 나름 이제 경쟁력을 갖춘 분들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.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은 그 친윤 또는 윤 어게인 뭐 이런 데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해서 다 윤 어게인은 아닌 거죠. 그렇죠. 정준석 전 실장만 해도 탄핵을 반대한 걸로 지금 그렇죠. 알려져 그다음에 있습니다. 보궐선거라는 것은 계엄입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보궐선거라는 것은 현재의 지지율이 뭐 그게 거의 절대적이고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선거 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확장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현재의 지지율만 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확장성까지를 고려한다면 그 경계선상에 이 사람들의 그 공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단순히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 사람이 안 된다 또는 현재 지지율이 높다는 거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장성까지를 고려해서, 왜냐 아직도 41일이 남아 있잖아요. 맞습니다. 41일 동안에 이 사람이 현재의 지지율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이냐는 걸 판단하는 기법,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여론조사도 있고 뭐 주변의 평판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, 지금 뭐 과거에 뭐였기 때문에 안 된다,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나면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현실과 확장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
글쎄요, 일단 보궐선거 자체가 따로 치러지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. 결국에는 전국적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국민의힘이 윤 정부 인사를 공천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공천이 좀 퇴행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.